요즘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국제재난회의만 해도 참석 신청이 몰려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죠.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 구조대, 유럽만 못하죠. 런던 출신 재난 전문가 엘리 목건이 서울공항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절벽에서 떨어진 그녀 앞에 나타난 한국 구조대원이 망설임 없이 그녀의 바지를 찢어버렸죠. 피투성이가 된 그녀는 저항 한번 못하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엘리 목건입니다. 28살 런던 출신이죠. 국제 NGO에서 재난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유럽 전역의 재난 현장을 누비며 쌓은 경험이 제법 됩니다. 이번에는 서울국제재난회의에 참석하러 한국에 왔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한국 구조대요. 유럽만 못하죠. 유럽에서 보던 한국은 늘 그랬어요. 기술은 발달했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한 나라. 안전하지만 현장력은 약한 나라라고 단정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평화로운 산세가 눈에 들어왔죠. 여긴 위험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장에서 만난 한국 관계자들도 예상대로였어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데 뭔가 실전 경험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발표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겪어본 사람의 날카로움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유럽에서 경험한 재난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한국 전문가들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질문도 이론적인 것들 뿐이었죠. 역시 안전한 나라에서 자란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 저녁 동료들과 저는 한국 구조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비는 최첨단이래. 그런데 실전 경험은 글쎄. 모두들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유럽의 험난한 현장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였죠. 기자 인터뷰 내용이 다음날 기사로 나왔습니다. 제 발언이 그대로 실렸어요. 한국어로 된 댓글들이 달렸는데 번역기로 돌려보니 대부분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뭘 안다고. 실제로 보지도 않고 판단하네. 그런 반응들이었죠.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객관적 평가일 뿐이었거든요. 한국 구조대가 아무리 화를 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 이틀째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인근 산악마을에서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진으로 산사태가 일어났고 설상가상으로 폭우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죠. 삼중재난이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긴급 상황실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관계자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모든 게 실전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재난 발생 후 1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럽이라면 이제 막 1차 회의를 시작할 시점이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드론이 현장 상공을 날고 있었어요. 위성지도로 매몰 추정 지역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가능해? 저는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실시간 드론 영상이 떠 있었거든요. 산사태로 무너진 가옥들, 진흙에 파묻힌 도로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산악 오토바이 부대가 이미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일반 차량은 접근할 수 없는 산길을 뚫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몰자 위치 확보 완료.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속도는 빠르네. 그런데 속도만 빠른 거지. 실제 구조는 다른 문제라고 여겼거든요. 유럽의 베테랑 구조대원들이 가진 그런 노련함은 없을 거라고 단정했어요. 동료가 제게 말했습니다. 엘리, 유럽 같으면 지금 준비 단계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재난 발생 후 30분은 지나야 현장 투입을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장비의 힘이라고 저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최첨단 기술로 시간을 단축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판단력은 별개 문제라고 여겼죠.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 그때가 되면 한계가 드러날 거라고 믿었어요. 회의가 중단되고 저는 현장 자원봉사에 합류했습니다.
재난 전문가로서 그냥 앉아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산악마을로 향하는 길, 버스 안에서 한국 구조대원들을 관찰했어요. 젊어 보였습니다. 유럽의 베테랑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산사태로 무너진 집들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폭우는 멈출 기미가 없었어요. 진흙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통역관과 함께 임시 지휘소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렸습니다. 여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몸을 움츠렸죠. 그런데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서 있던 곳 바로 뒤쪽 절벽길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발밑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저는 공중에 떠 있었어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흙더미를 움켜쥐었어요. 간신히 매달렸죠. 왼쪽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까마득한 절벽이었습니다. 떨어지면 끝이었죠. 소나기에 힘을 주려 했지만 진흙 때문에 미끄러웠어요. 비가 계속 쏟아져서 시야도 흐려졌습니다. 의복이 바위에 찢어졌어요. 얼굴에는 진흙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빗줄기와 흙먼지가 눈을 가려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어요.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폭우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소나기 힘이 점점 빠져나갔어요. 손가락이 하나둘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위에서 굵은 밧줄이 내려왔어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잡아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밧줄을 움켜쥐었어요. 밧줄을 잡은 순간 누군가 저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힘이었어요. 절벽 위로 올라오자 한 남자가 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한국 구조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괜찮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왼쪽 다리에서 뭔가 따뜻한 게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내려다보니 종아리에서 피가 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다 바위 모서리에 찍혔나 봐요. 살이 벌어져서 근육이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였습니다. 진흙과 피가 엉겨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어요. 박준호입니다. 산악구조대원이에요.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상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지 찢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가 작업용 칼을 꺼냈습니다. 바짓단을 무릎 위까지 찢었어요. 상처 부위가 드러났습니다. 피와 흙, 돌가루가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소독액을 상처에 부었을 때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몸이 경직되었어요. 준호는 능숙하게 압박 붕대를 감았습니다. 더 늦으면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팔 감으세요. 저는 그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준호가 저를 등에 업었습니다. 빗속 산길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등에 업혀가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전함이었어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심장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구호소가 보였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가 저를 의료진에게 인계했습니다. 깊은 외상입니다. 즉시 처치 필요해요. 간단명료한 보고였고 전문적이었습니다. 구호소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저는 다른 외신 기자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결국 장비빨이지 몸은 약해.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는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저 산악구조대원 봤어? 생각보다 왜소하던데. 한 기자가 말했어요. 유럽 구조대원들과 비교하면 체격도 작고. 그런 평가들을 들으니 기분이 묘하게 나빠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끼어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절벽에서 저를 구해준 분이 바로 그 한국 구조대원이에요. 체격이 작다고요? 저를 단숨에 끌어올리던데요. 기자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왜 갑자기 한국 구조대를 변호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객관적으로 봐야 해요.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객관적으로요? 당신들은 현장에서 직접 겪어봤나요?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마음은 알겠지만 다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강인함이 이런 거구나. 유럽의 구조대원들은 비판받으면 대개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준호는 달랐습니다. 의연했어요. 기자들이 떠난 후 저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거였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는 넓었습니다. 눈빛이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어요. 신뢰감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곤란했죠? 제가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소리는 늘 들어왔어요. 담담한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절벽에서 저를 구해줄 때의 그 안정감, 기자들 앞에서 보여준 의연함.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닫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어요. 훈련장에 가볼 수 있을까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요. 훈련장에 도착하니 다른 구조대원들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절벽 하강 훈련이었어요. 부상자 모형을 들것에 고정한 후 거친 산길을 통과하는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저건 기본 과정입니다. 준호가 설명했어요. 기본이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도 고난이도 훈련인데 말이에요. 구조대원들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절벽을 내려가는 모습이 예술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급류 구간 훈련도 봤어요. 물살이 거센 계곡에서 부상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서 보려고 물가에 다가갔어요. 그런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미끄러운 바위에 발이 빠졌어요. 급류로 빠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준호가 제 허리를 붙잡았어요. 순식간에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일이었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어요.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여전히 준호의 손은 제 허리에 손을 대고 있었고 조심하라며 챙겨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외신 기자들도 훈련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그들도 점점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 속도로 절벽을 내려간다고? 물살 저 정도면 유럽 구조대도 힘들 텐데. 훈련이 끝나고 한 기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구조대는 인간 기계네요. 다른 기자도 동의했어요. 체격은 작을지 몰라도 움직임이 다르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의심에서 감탄으로 그리고 존경으로 제 마음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구조대를 무시했는데 말이에요. 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는데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구조대를 경험하며 준호와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귀국 전날이 되었어요. 저는 준호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산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제가 떨어졌던 그곳 말이에요. 이상한 충동이었습니다. 왜 그러고 싶었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더라고요. 준호는 위험하다며 말렸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부탁하니까 결국 함께 가주었습니다. 안전장비를 챙겨서 말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몇 번이고 당부했어요.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토록 평화롭다고 생각했던 그 풍경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런던에서 가져온 나침반을 준호에게 건네며 고백했어요. 준호 씨, 저 당신과 함께 한국에 계속 있고 싶어요.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준호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나침반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말하고는 저를 당겼어요. 바로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끌어안고 키스했어요. 짧고 강렬한 키스였습니다. 빗방울이 우리 얼굴과 목선을 타고 흘렀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절벽에서 떨어질 뻔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편견에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도 말이에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 다시 올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꼭 올게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럴 생각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제게 특별한 곳이 되었거든요. 준호가 있는 곳이니까요. 비가 계속 내렸지만 우리는 서둘러 내려가지 않았어요. 조금 더 그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내일이면 저는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한국에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한국 NGO 지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도 계속되고 있었죠. 서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서 만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대형 산악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국제 구조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상 악화로 다른 국제 구조대들이 접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태풍의 영향이었습니다. 현장에는 한국 팀만 남게 되었어요. 저도 급히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산 전체가 무너져서 여러 마을이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라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무전기를 잡고 상황실에 보고했습니다. 이 상황에 들어가는 건 한국 팀뿐입니다. 다른 나라 구조대들은 모두 대기 상태였거든요. 위험하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준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위험합니다. 엘리 씨는 안전한 곳에 계세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나도 갑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안전장비를 건넸습니다. 절대 제 옆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약속하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는 같은 로프에 연결되어 절벽을 하강했습니다. 1년 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떨어질 위험에 처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매몰 지점에 도착해서 생존자들을 하나둘 구조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구조대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구조해냈습니다. 마지막 구조자가 들것에 실려 올라가는 순간 늦게 도착한 국제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생존자를 구해낸 거였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구조작업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국제구조대장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의 영웅은 한국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1년 전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준호와도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오만한 제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몸소 깨달았거든요. 한국 구조대는 정말 대단합니다. 기술도 뛰어나지만 사람이 더 뛰어나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동료를 향한 신뢰, 시민을 지키려는 사명감. 그런 것들이 진짜 영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도 그 일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 편견에 사로잡힌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말이죠.